안녕하세요. 채권맨의 채권 이야기. 오늘은 그 채권 관리에 있어서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사채권 또는 상거래상 발생될 수 있는 상거래 채권,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민사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돈 꿔주고 상거래가 아니라 못 받는 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돈 꿔주고 못 받는 돈. 개인 간에. 또 상거래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개인 사업이 됐든 또는 법인 간의 사업이 됐든 그래서 그 상거래상 발생될 수 있는 채권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거래 채권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권에는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민사채권과 또 상거래채권,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채권이 발생이 되는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이제 통상적으로 돈 꿔주고 못 받는 경우, 또는 사업을 벌렸는데 물건이 나갔는데, 또는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래서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돈 꿔주고 못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못 받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적으로 뭐 사람을 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요즘에는 그 협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상거래도 물건 주고 못 받는 경우, 건물 지어주고 못 받는 경우, 또는 뭐 제조업 같은 거 물건 납품하고 못 받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태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원인 서류가 가장 중요해요. 돈도 꿔주고 못 받는 경우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중에는 이제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거는 그 원인 서류를 갖춰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나 뭐 너한테 돈 꿔줬는데 뭐 지금 와서 뭐 발뺌이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있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서류예요. 법원에서 모든 절차를 다 서류 절차로 봅니다. 말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서류 절차. 그러면 결국엔 뭐냐, 민사 재판에서는 서류 절차를 가장 중요한 그 행위로 봅니다. 그러면 민사 채권 같은 경우에는 돈 꿔주고 나서 각서를 받아놓는 것이 중요한 서류가 되겠고, 그리고 상거래상 채권인 경우에는 물품대금이라든가 뭐 공사대금이라든가 또는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 중요한 서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뭐 거래 명세표라든가 뭐 설계도라든가 뭐 이런 서류가 되겠죠. 그런 서류를 초창기에 받아서 잘 챙겨 놓는 게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갖춰놓지 않고 나중에 소송에 이르렀을 때는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겪지 않으려고 하시려면은 처음에 돈이 나갈 경우에 또는 거래를 틀 경우에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리고 또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냐 또 개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차이가 많습니다. 상거래일 경우에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대로,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법인에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가 개인한테는 청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채권을 갖다가 그 법인의 사장한테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어요. 뭐 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처음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도 많고 인터넷 두드리면은 나오는 정보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채무자들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방법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법이 지금은 이제 채무자 편에 서서 많이 바뀌어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채권자도 서둘러서 내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그거를 채권 확보를 해놓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떼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일단 발생이 되게 되면은 서둘러서 채권 확보를 하시는 게 일단 우선순위가 되겠고, 그리고 또 채권 확보를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받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받는 거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채무자가 약속을 한번 일단 어기게 되면은 채권자가 나 한 사람이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실무에서 봤을 경우에 일단 채무자가 약속을 한번 어기게 되면은 채권자가 나 한 사람이라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A라는 채권자도 있을 수 있겠고 B라는 채권자도 있을 수 있겠고, 채무자는 돌려막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금융권에도 채무를 질 수도 있겠고, 그렇다 보면은 그 각 채권자별로 내 돈을 받기 위해서 뭐 법조치를 할 수도 있겠고, A라는 사람도 뭐 지급명령을 넣을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채무자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약속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서둘러서 채권 확보를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원인 서류를 갖추어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를 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넣습니다. 지급명령을 넣으려면은 원인 서류는 일단은 민사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불각서가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되겠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인적사항이라면 뭐 이름, 성명, 그 다음에 뭐 이제 주민번호,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돈 거래한 날짜, 뭐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물론 거기에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뭐 초본 뭐 이런 거 이제 같이 첨부하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방의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법인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상대방 인적사항이라든가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적어서 내고, 또 영수증, 또 뭐 거래 명세표, 정확하게 물건이 얼마큼 내가 거래를 했는지, 또 얼마큼 받고 잔금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이런 거를 법원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하게 갖춰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상거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소멸시효입니다. 특히나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가 짧아요.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채무자가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은 3년이 지나게 됐을 경우에 나 소멸시효 지났으니까 돈 안 갚어, 이런 나쁜 마음이라도 먹게 된다 그러면은 재판에서 했을 때 판사 앞에서 이거 소멸시효 지났지 않느냐 주장하게 되면은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채권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채권 확보를 해서 뭐 지급명령이 확정이 된다든가, 또는 소를 제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판결문이 나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환경이 되고, 그 채무 명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이제 행위는 여러 가지 이제 압류 조치를 할 수가 있죠.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집에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딱지 붙이는 거, 유체동산 압류, 뭐 또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뭐 건설기계라든가 뭐 이런 거에다 이제 딱지 붙일 수 있는 동산 압류,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 압류, 뭐 또 뭐 그 압류를 했을 때 또 갚지 않으면 경매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무자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다중채무일 경우에, 또는 신용불량, 뭐 지금 이제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었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또 이런 뭐 압류라든가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의 상태를 알고 그런 행위 자체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채권자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건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이렇게 이제 채권 출신물 업으로 하는 신용정보 회사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비용이 좀 들어가기는 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은 또 없고, 이렇게 추심이 되면은 받는 금액에 얼마 약정한 수수료가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에는 뭐 나가는 비용은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적재적소에 또 이렇게 적당한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그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도 한 가지의 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채권자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채권자는 뭐 사업을 하셔서 이렇게 그 영업을 하시는 게 목적이지 채권 추심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수채권이 발생이 안 되는 게 이제 가장 좋겠지만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발생이 되면 빠른 그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내 채권이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그 채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수채권이 발생이 되면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